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 후보들이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까지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져 부동층이 많은 교육감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합동 붕괴 사고가 재현될 상황이었지만 이중 울타리 덕에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까지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동구와 남구, 북구 경선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동구청장 후보로는 임택, 김성환, 진선기 등 3명, 남구청장 후보로는 김병래, 김용집, 박기수 등 3명이 등록했습니다.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은 컷오프 없이 다음 주 TV토론과 국민참여 경선을 거칠 예정입니다. 북구청장 경선에는 문인 북구청장만 등록해 사실상 문인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광산구청장과 서구청장 경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재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구청장분들에 대한 또 이제 심사 끝나고 면접하고 또 컷오프 결정되고 그다음에 또 광역시의원, 구의원까지 쭉 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4월 말까지. 전남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와 박홍일 전 목포시장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유두석 장성군수는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이 추가 정밀검증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공천 경쟁조차 시작하지 못한 선거구 후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그런지 너무 깜깜이라서도 답답하네. 아직 안 잡은 것 같아요. 뭔 얘기가 없거든요.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후폭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아직까지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져 부동층이 많은 상황인데요.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전교조 출신인 김선호, 정성웅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이달 말까지는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서 진보 교육의 계승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초 중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교수, 총장 출신들이 많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해야 할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대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전환의 방향이 역행하는 느낌이 최근 듭니다.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진정한 진보 교육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K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광주시 교육감 선거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5, 6위를 기록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광주시 교육감 선거 구도는 부동층이 40%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다른 지방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부동층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전체 인원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후보는 2분이거든요. 네, 한 분은 그 전에 제가 알고 계시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문자로 계속 홍보 문자가 와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교육감 후보자들이 아직은 인물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 정책을 둘러싼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6일 지방선거 때 전남 광역의원은 3명, 기초의원은 4명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하고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각각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광주의 광역과 기초의원 수는 변동이 없고 전남의 광역의원은 순천에서 2명, 나주와 광양에서 각각 1명씩 늘고 강진에서 1명 감소합니다. 4명이 늘어나는 전남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순천시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현 시장에 맞서 전직 시장과 교육감 등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조직과 인지도를 갖춘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많은 만큼 민주당 컷오프 결과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순천 유권자는 그동안 호남에서 가장 투표용지를 넓게 활용해왔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전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2번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정도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포함한 8번의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명, 무소속 후보가 3명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허석 현 시장에 맞서 민선 4호기 재선 시장을 지낸 노관규 전 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순천시장 2번째 도전인 손은모 변호사와 오화근 전 전남도의원, 그리고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5명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자릿수를 기록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과 김영득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최용준 이재명 후보 전남 공동선대위원장도 시장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문성과 참신함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욱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았고 구희승 변호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이영준 순천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일단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다만 무게감 있는 후보들이 많은 만큼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어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양혜령 전 광주광역시 의원이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양혜령 국민의힘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균형발전 의지를 실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대인시장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 계림동 마사회를 무등파크 호텔로 이전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포함한 문화경쟁력 강화 5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전략에는 봄, 가을 축제 상시화, 문화산업 지역 내 총생산 5조 원 시대 개막, 천석 규모의 공연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와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광주공장 이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공장 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금호타이어 노동자 생존권 보호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전 공장 부지 활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지가 매각될 경우 최대 주주인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의 먹튀 방지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주 봉선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지난해 학동 붕괴 사고가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중 울타리 덕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건물 외벽에서 벽돌 덩어리가 떨어져 안전 울타리의 지지대를 강타하고 충격을 받은 지지대 옆 안전 울타리가 기울어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흙먼지에 휩싸입니다. 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콩쾅콩쾅 소리가 들리길래 순간 정말 무서워서 멈칫했거든요. 좀 대피를 했죠. 제가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학동 그 일 있고 이후로 조금
좀 무서웠어요, 좀. 오늘 오전 9시 반쯤 광주 봉선동 장미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3층짜리 건물 3층 외벽이 공사 현장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도로폭이 좁은 데다 오가는 행인도 많은 곳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시공사가 설치한 이중 울타리 때문에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건상 여기 도로가 좁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펜스를 좀 건물에 조금 가깝게 좀 친 것도 있는 게 있지 않나.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부터 올해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이 계속되는 공사장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닷물에 304명의 희생자를 떠내보낸 지 올해로 8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KBC는 세월호 참사 8주년을 맞아 잊히고 있는 또 잊을 수 없는 세월호를 주제로 3차례의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8년간 제자리 걸음에 머물며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잊히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4개의 국가기관이 책임자 처벌에 나섰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는 모두 처벌을 면했습니다. 2015년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9년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1년 2개월 동안 수사 의뢰된 17건 가운데 15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로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가고 있지만 침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진상조사를 위해 남은 기관은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단 한 곳입니다. 6월까지 조사 기간이 돼 있고 나머지 3개월이 보고서 작성 기간입니다. 위원 임기가 6월 10일 날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없는 위원회에 의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도 하고 조사도 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릴 마지막 열쇠지만 이들의 활동 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유가족들의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위원들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고 당선인 측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기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가족들의 슬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학동 붕괴 사고 부실 시공 관련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 참여 등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